그 노조와의 이 좀 투쟁도 하면 또 이진숙 위원장님이시죠. 이 노란봉투법이 어제 시행이 됐습니다. 어제 시행되자마자 여러 그 노동 단체에서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이게 사업주 상대로 이제 원청 사업주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겠다라면서 어제 구호도 외치고 했습니다. 자, 가장 큰 앞으로 문제가 뭘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침 제가 이제 또 어제 광화문을 지나다가 보니까 그 길을 막아놓고 그 민노총 소속 뭐 언론 노조도 보이더라고요. 깃발이 뭐 진짜 사장 나와라 이렇게 참 그 정말 네이밍을 잘해요. 구호도 네. 구호도 잘 뽑고 진짜 사장 나와라. 예, 진짜 사장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이재용 나와라. 예, 정의선 이재용 나와라. 나와라, 정의선 나와라, 최태원 나와라. 구광모 나와라.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앞으로 365일 그 하청 그 하청업체 노조 대표들하고 이 협상하다가 이제 365일 보내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뭐 참 공동으로 여기 하나 그 빌딩 하나 지어놓고 365일 머물러야 될 판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걱정하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저는 제가 했던 말이지만 굉장히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좀 상상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참 한다면 하더라고요. 이 집단은. 근데 이렇게 되면 수출이 제대로 되겠으며 한국에서 기업인들이 정말 그 기업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와서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하니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견됐던 일이에요. 네. 저는 수십 년 동안 참 그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대한민국 내각에 강요로 장관으로 들어와서 국무회의에 앉아 있는 거 보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네. 체제는 바뀌었구나.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기자들 백불 형태로 입장을 냈는데요. 자, 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날 의총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지선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07명 전원의 명의이고 그 결의문을 국민들께 말씀하는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문 107명의 고민이 담아낸 결의문에 대해서 대표로서 결의문을 존중하고 그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입장 앞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다르게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 윤 어게인에 대한 입장이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107명의 의원들 전원으로 나갔던 그 결의문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그 결의문의 입장과 같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위원장님 또 그리고 중동에서 네. 또 종군 기자 하면 또 이진숙. 근데 솔직히 참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전쟁이 막 나고 있잖아요. 그럼 가끔씩 저희들도 이렇게 뉴스를 봅니다. 보면 후배 기자들이 뭐 이란에 나가 있는 기자는 없어요 지금 이란에 나가 있는 기자는 없습니다. 그 근처에 가 있어요. 네. 오만에 가 있거나 뭐 이렇게 네. 이스라엘도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만에 가 있고 한데 자 그때 이라크에 가 계셨잖아요. 네. 이라크에 예. 그 포탄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안 무서우셨습니까? 당연히 무섭죠. 무서운데 그 이게 무섭다는 너무 유치한 질문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질문밖에 할 게 없어요. 기자가 때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가 때로는 유치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답은 유치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 2003년 4월 9일에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제가 13일인가 14일경에 그때 이제 미국 지상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전쟁 행태가 꼭 한 20-30일 정도 공습을 하고 주요 시설들을 다 파괴한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죠. 지상군이 들어가는데 진짜 참 솜털이 보송보송한 그 기갑 부대 기갑병이 이제 탱크를 몰고 들어오길래 제가 이제 막아서고 마이크를 대고 질문을 했죠. 뭐 여러 가지 뭐 몇 살이냐 이름 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런 유치한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 당신 사람 유치하다고 또 확인을 하시네요. 쏘리. 네. 당신 사람 죽여본 적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제가 그때 진짜 솜털이 보송보송한데 20살, 21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미군인데요. 죽여본 적 있냐 그랬더니 이건 유치한 질문이죠. 네. 당연히 네. 군인인데. 군인이고 네. 참 이런 엄청난 전쟁에 참전한 병사인데 그랬더니 그 병사 하는 말이 저 골목 끝에 길 끝에서 나무가 하나 움직이는 게 보이면 대포 쏜다 탱크 그 대포포를 쏜다 그러더라고요. 뭐 당연히 가서 보면 죽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섭죠. 무섭고 공습이 포탄이 쏟아지고 공습이 계속되고 또 어떤 때는 보면 시가전도 벌어지고 하는데 무섭죠. 근데 그게 어디서 끝나냐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 이제 중동은 육로 국경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이라크로 건너가는 그때가 가장 긴장되고 그때 딸이 4살이었는데 딸이 이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오가는 것이지 일단 딱 국경을 넘고 나면 그 생각이 의미가 없죠. 무섭지 않다가. 근데 가장 애로사항은 또 어떤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애로사항은 제가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6mm 카메라 하나 들고 혼자 들어갔었기 때문에 모든 게 어렵죠. 혼자? 예. 혼자? 그럼 혼자 촬영하시고? 네. 스탠드업은 이제 운전기사나 나중에 이제 도와주는 코디를 한 사람 구해가지고 현지 코디를 네 현지 코디 스탠드업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모든 게 어렵죠. 예. 지금 중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란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던 이 무기 사드라던가 여러 가지 미사일 같은 방공 무기들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근데 가져갔어요.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또 입장을 냈습니다. 네.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내는데 본인이 반대를 했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또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세 협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재감을 보이질 않잖아요. 지금도 관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15%에서 다시 25%로 갔는지 도무지 우리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반대를 해도 이게 관철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북 방어,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제가 그 부분쯤 해가지고 평택에 미군 기지를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 만나느라고 갔더니 그 사드가 입구에 몇 개 보이더라고요. 사드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 뭐지? 왜 입구에 저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안 세워져 있고 비스듬히 세워져 있잖아. 저건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이동시키려고 거기에 옮겨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신뢰의 동맹이었잖아요. 신뢰의 동맹이었는데 글쎄요. 물론 이제 그 미국이 지금
사실상은 뭐 지상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뭐 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겠죠. 있겠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무기들이 재배치되면 또 다시 올 수 있을지 대북 억지력에 뭔가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매우 우려가 되는 매우 거죠.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죠. 근데 뭐 이거 아무리 말려도 뭐 어쩔 수 없다. 글쎄요, 그게 참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왜 대통령이 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런- 보통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안들은 그냥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죠. 최선인데 대통령이 그냥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였는데 가져갔어.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화내지 마십시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 잡아가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이 아니라고. 네. 전 남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전달을 한 겁니다. 진짜 참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것도 뭐 제가 대구 시장 선거 나간다고 이걸 뭐 이용했다는 식으로 조선인가요? 거기서 참 칼럼을 내셨던데 누가요? 그 뭐 에디터인가 내셨던데 제가 그렇습니까? 그 글을 보고서 참 직접 얘기를 하기는 못했는데 그 임무영 변호사가 굉장히 이제 그 좋은 글을 페이스북에 써줬더라고요. 제가 공유는 했지만 근데 제가 그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정말 대구시장에 나갈 수가 없죠.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그대로 있으면 그렇죠. 임기가 있는데. 제가 올해 8월 제 기억에 8월 24일까지가 제 임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미 총선 다 끝나잖아요. 6.3 지방선거 끝나잖아요. 6월 지방선거 다 끝나죠. 예, 제 임기를 채웠다면. 예, 그 보궐선거도 안 됩니다. 예. 예. 제 임기를 끝내면 저는 뭐 또 다른 일을 하든가 그렇지만 적어도 대구시장 못 나가거든요. 못 나가죠. 근데 제가 이 수갑 차고 또 심지어는 뭐 중동 전쟁까지 한 거를 마치 대구시장 나가기 위해서 활용한 것처럼. 중도정리 날짜 어떻게 아셨습니까? 글쎄 말이 그래서 뭐 영화 기생충에 그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몇십 년 전부터 그런 몇 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요. 대구시장 나가기 위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진짜 참 제가 좋아하는 신문이고 박정훈 논설실장님이십니까?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탄핵당할 때 탄핵 비용 탄핵 그 처리에 드는 변호인 비용 국회는 다 국민 세금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 돈으로 사비로, 하잖아요. 예. 사비로 하잖아요. 터무니없어서 제가 이거 국회도 n분의 1로 해야 된다. 탄핵 발의한 사람 의원들 다 이름 올린 사람 해서 했는데 박정훈 논설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그 무도하고 반헌법적인 일에 대해서 좋은 칼럼도 써주시고 진짜 명문 칼럼이어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뭐 제가 그 수갑 찬 거를 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내다보고 했다. 이게 앞뒤 순서가 안 맞잖아요. 앞뒤 순서가 안 잘랐으면 제가 못 나가죠. 안 잘랐으면. 그렇죠. 조선일보 좀 서운합니다. 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 이제 또 이제 계속 경선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경선도 있고요. 또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컷오프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경선도 진행이 될 거고 또 경선도 아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경선을 할 건지 뭐 배심원 제도가 있을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아마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